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많은 퍼센트가 선크림 때문이에요.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무조건 이 좋다 해가지고 바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안 바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원장님 요즘 날도 풀리고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슬슬 선크림을 꺼내서 발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바를 필요는 없죠. 아 진짜요? 네. 왜요? 항상 바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선크림 때문에 얻는 효과보다 나빠지는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르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많은 퍼센트가 선크림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초 제품은 내 피부에 맞다고 생각하면은 잘 안 바꾸는데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름에 많이 바르고 사실 겨울에는 잘 안 바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돌아오면은 예전에 선크림을 쓰기보다는 새 선크림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전 거보다는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매대에 약간 번쩍번쩍하게 이제 진열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들. 연예인이 막 들고 선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시도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발랐을 때 뒤집어져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피부가 막 너무 나빠지잖아요. 안 바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요, 선크림이잖아요. het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햇빛이 여러 가지 빛의 파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외선이라고 하는 파장이 있어요. UVA, B, C로 나누는데요. 가장 긴 게 A, 중간이 B, 그리고 가장 짧은 게 C인데 C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짧다 보니까 오존층에 완전히 차단이 되고 보통 이제 A랑 B의 일부가 투과가 돼서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자외선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선크림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외선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A부터 보자면은 UVA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파장이에요. 예전에는 얘가 우리 피부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파장이 길다 보니까 피부 진피층까지 깊게 침투를 해서 피부 진피에 있는 세포들의 DNA를 깨면서 세포를 죽이거나 노화를 시키거나 또는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UVA를 꼭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좀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VB 같은 경우에는 A보다는 조금 짧은 파장으로서 피부 진피층까지는 침투하지 못하고 표피층에만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붉게 만들거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변가 같은 데 이제 햇빛이 엄청 셀 때 있잖아요. 화상 입죠. 그 UVB 때문에 화상 입는 거예요. 거기가 피부가 약간 얼룩덜룩하게 변하거나 까맣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용을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거죠. 이처럼 이제 선크림은 우리 피부에 되게 중요하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들이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크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크림을 고르려고 보면은 SPF, PA 막 이런 게 적혀 있던데 그런 거가 뭔지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SPF는 UVB를 차단하는 거를 이제 얼마만큼 차단했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PA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 쉽게 뒤에 A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VA를 막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A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서 플러스로 표시를 하는데 야외 활동이 적다면은 플러스 1개인 거를,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이 많다, 오래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 3인 거를 그 상황에 맞춰서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까지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차단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피부를 또 막을 수 있는 영향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라서 그거의 상황에 꼭 잘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F가 좀 더 복잡한데 얘는 숫자로 돼 있어요. 1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막 50이 좋다 해가지고 바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해하고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숫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몇 분의 몇을 막느냐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10이라고 돼 있으면요 10분의 1만 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0%를 막겠죠. 그러면 50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만 투과가 되니까 98%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하고 50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8%밖에 투과율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햇빛이 강한 곳에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야외 활동을 하느냐에 맞춰가지고 SPF를 맞춰서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SPF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차단해주는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차단해주는 물질이 많다는 거는 우리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차단되기도 하지만 피부가 숨 쉬는 것도 차단이 돼요. 숨을 못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피부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너무 과도하게 씌워주면은 우리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SPF의 정도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SPF랑 PA가 가장 높은 거를 보통 추천을 많이 하는데 SPF랑 PA의 정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차단을 많이 하는 거고 내 피부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영양들도 차단을 같이 해버리는 거라서 상황에 맞춰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쉽게 설명해서 물리적 차단제, 그 다음에 화학적 차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 차단제, 뭔가 이제 얼굴에 발라서 햇빛이 다가오는 것을 튕겨내는 거예요. 팡 하고 튕겨내는 역할을 하는 이제 물리적 차단제인 거고, 물리적 차단제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SPF나 PA가 높을수록 차단이 잘 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되면은 겉에 갑옷이 씌워야 되잖아요. 하얗게 떠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백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 무기자차예요. 그 다음에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서 햇빛을 받으면은 화학적 반응을 해서 얘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걸 이제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에 따라서의 효과도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물리적 차단제는 뭔가 갑옷을 입으면은 바로 이제 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즉시 효과를 발휘하지만 화학적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 바르고 나서 30분 뒤에 야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단제의 역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체적으로는요, 무조건 무기자차가 좋아요. 성분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무기자차를 바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유기자차의 성분 중에서 화하게 날아가는 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성분들 때문에 피부가 자극이 되거나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신 분들은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유기자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기자차의 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예민하거나 약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무기자차를 바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고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요, 뭘 발라도 되기는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무기자차를 바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얗게 뜨기 때문에요. 광대, 화장하는 것처럼 하얗게 떠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는 걸 다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좋으신 분들, 예를 들면 이제 피부 내구도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발림성이 좋은 유기자차를 바르셔도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 피부 내구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무기자차를 무조건 바르시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거나 땀이 많은 활동을 할 때는 아무 선크림이나 발라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보통 이제 야외 활동할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축구할 때라든지 아니면 해변가에서 이제 물놀이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선크림에 이제 그 워터프루프가 아닌 경우에는 물에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효과가 사라지겠죠. 두 번째는 땀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섞여가지고 피부에 침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선크림이 안 좋은 성분들이 내 피부 안에 이제 침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땀을 좀 많이 흘릴 것 같거나 아니면 물놀이를 해야 된다면은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절별로 나뉘어요. 여름과 겨울철로 나뉘는데, 여름에는 야외 활동을 20분 이상 한다, 연속으로. 그러면은 바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을 40분 이상 한다 라고 하면은 바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자외선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더 이제 낮게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해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햇빛량이 이제 여름보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더 이제 길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외 활동을 내가 연속으로 얼마 정도 하느냐,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T 같은 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그럼 출퇴근 시간 20분인데 발라야 되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발라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야외 활동 2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좀 거기서 조금 약간 유두리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야외에서 20분 동안 축구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20분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 하게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무실로 바짝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안 바르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선크림을 발라도 될지 안 바르는 게 나을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선크림은요,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호막이니까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는요, 다른 거 흡수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제품 우리 이제 스킨, 앰플, 로션 또는 크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걸 바르고 나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요. 아까 살짝 언급한 것처럼 무기자차는 나가기 직전 바르시는 게 제일 좋고, 유기자차는 나가기 30분 전에 바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선크림을 바를 때 양 같은 건 어느 정도 발라야 되나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얼굴 한 개를 가리려면요, 500원짜리 동전 한 개 크기만큼 발라야 돼요. 근데 절대 그렇게 못 바릅니다. 왜냐면요, 무기자차를 예로 들었을 때 조금만 발라도 이제 하얗게 뜨는데, 500원 동전만큼 바르면요, 진짜 경극 화장한 것처럼 하얗게 뜨기 때문에 색깔 빠지려면 진짜 오래 걸려요. 거의 30-40분 지나야지 색깔이 빠지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발라야지 사실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SPF 10의 효과를 원해요. 그러면은 10을 500원만큼 바르는 게 아니라 30짜리를 사가지고 조금 덜 바르는 거예요. 대신 얼굴에 전체적으로 필 수 있게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퍼센트는 조금 낮아져서 SPF 30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SPF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백탁 현상이라든지 얼굴에 피부에 너무 남는 현상을 조금 줄이면서도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게끔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르시면 아마 조금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항상 보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크림은 보통은요, 2시간 이상 이제 경과를 하게 되면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차단력이 거의 70% 가까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2시간 간격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야외 활동이 길다고 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점심때쯤에 친구들하고 야외에서 축구를 할 거예요. 나는 오늘 야외 활동을 길게 할 거니까 아침에 바르고 나가야지, 이러면 효과 없는 거예요. 피부만 망가진 거예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는 이미 쓸모가 없다가 축구하러 나갈 때쯤에는 이미 선크림 효과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내가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할 거면은 야외 활동을 길게 하기 직전에 바르고, 그리고 2시간마다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선크림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밖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게 내 피부에 덮이지 않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좀 약간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피부 내구도가 좋으신 분은 세안을 다시 하고 바르는 게 좋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세안을 다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손이라도 깨끗하게 씻고 나서 선크림을 그 위에 이제 덧바르기만 해주는 게 사실은 그나마 나은 해답입니다. 대신 이제 화장을 하는 경우에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선크림을 굳이 안 발라도 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화장품에 이미 선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분은 이제 화장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 화장을 파운데이션 파데 바른다라고 하잖아요. 그 파운데이션 성분이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성분에 이미 선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성분들은 화장을 내가 만약에 할 거다라고 하면은 굳이 선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화장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선크림 효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화장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이제 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화장품만 발라도 선크림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화장하고 나온 경우에 나중에 야외 활동을 해야 됐을 때 선크림은 또 발라야 될까? 그럼 어떻게 발라야지? 화장 다 지우고 또 발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파운데이션이나 피부를 가리는 화장에는 대체적으로 선크림 블록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화장만 살짝 고쳐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활동하고 나서 세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두 가지로 나뉘겠죠? 워터프루프가 아니다. 땀에도 녹죠. 물에도 녹아요.
물만으로도 잘 지워져요, 일반 선크림은. 그래서 워터프루프가 아닌 거는 그냥 일상생활하고 똑같이 세안해 주시면 되고요. 워터프루프인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안 지워져요. 그런 경우에는 세안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일 클렌저를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충분히 일반 폼 클렌저도 잘 지워지기 때문에 일반 폼 클렌저를 쓰되 평소보다는 조금만 더 한 10% 정도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선크림 바르고 이중 세안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피부 진료를 볼 때 너무 당연하게 자기는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이중 세안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듯이. 오히려 이중 세안을 하면은 선크림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내 피부 내구도가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기준을 나눠드려요. 오일 세안을 해도 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 기준점은 보통 비비크림으로 말씀드려요. 비비크림까지는 일반 폼 클렌징 세안으로 충분히 잘 세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평소보다 10% 정도 좀 꼼꼼하게 세안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비비크림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비비크림 바르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데이션 하고 색조하고 이런 걸 한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오일 클렌징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비크림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일반 세안으로도 충분히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크림을 바른 경우에 지우기 위해서 이중 세안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오일 클렌저 세안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중 세안은 더더욱더 필요 없고요. 오일 클렌저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선크림을 바른 뒤 이중 세안을 안 하게 되면 피부에 뭔가 남는 느낌이 들던데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크림 바르고 나서 폼 세안만 했을 때는 뭔가 살짝 이제 남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도 이제 모공 사이에 낀 물질 같은 경우는 100% 다 안 지워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모공 사이나 그 틈틈 사이에 껴있는 제품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중 세안을 하거나 세안을 강하게 하는 게 오히려 피부 내구도를 더 상하게 하는 일이고, 실제로 건강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피부를 밀어내요, 바깥으로. 그러면서 이제 각질이 탈락되거든요. 거기에 껴가지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정도는 억지로 지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은 우리 피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막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막는 것 자체가 우리 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상황에 맞춰 쓰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활동 시간, 그래서 여름엔 20분, 겨울엔 40분 넘어갈 때는 선크림을 바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한 분들은 가능한 무기자차, 물리적 차단제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부가 좋다, 그런데 이제 백탁 현상이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기자차를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크림은 무조건 2시간마다 보충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피부와 그다음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맞춰서 선크림을 잘 선택해서 바르신다면 우리 피부의 노화를 잘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주변에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 될지, 아니면 발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